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아침인데 두근두근 합니다. 지금 긴장돼 죽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필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모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지금 계속 불거졌잖아요. 저번 주부터 잽을 계속 얻어 맞았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이 잽이 아프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퍽퍽퍽 맞는 거죠. 그러면서 AI 주가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코스피가 4천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AI 버블론이다 아니다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버블이야라는 거고, 근데 그 니네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조만간 못 견딜 것 같던데 약간 구조상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버블론이 나오고 있죠. 그 버블이라는 공포를 자꾸 주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쫄려서 주식을 못 사게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오른 주식을 과감하게 살려면 자신감이 더 생겨야 되는데 공포를 주는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뛸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팔아야 되나 보다, 슬슬 팔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에서 공포로 그 딱 전환되는 그 한순간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주가의 정점까지 딱 찍었을 때 내가 팔기를 원하지만 내일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정점에서 모든 주식을 털고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으면 분할 매도하고, 봤을 때 그냥 주가가 이제 많이 저렴해진 것 같으면은 분할 매수하고, 이 두 개만 하면 성공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단 우량주라는 전제하에. 우량주만 이렇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량주를 투자하지 않고서 이상한 방식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우량주에 투자한 건 맞는데 자꾸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한다던가 이러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량주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우량주인데 자꾸 사람들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돈을 잃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매수자, 매도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매수자들도 역시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네 하면서 살 거를 멈춥니다. 안 사고 버티고. 매도자도 그때 더 고점에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던지자 하면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매도라 부릅니다. 4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이 과매도가 나왔을 때 호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원군이 옵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막 엔비디아 실적이 대박이 났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AI 버블론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제일 잘 나가요. 주력군이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른 곳의 이제 군대들인데 다른 곳의 군대들은 지금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뭔가 안 좋아져요.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뭔가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도 좀 나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좋은 뉴스들은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그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왜 아직 못 돌리고 있냐? 그거 지금 1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냐? 이거 뭔 얘기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다 전력이 어떻게 들어오게 만드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 보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다 짓고 나면 뭐합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제대로 좀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밸런스상 이게 아마 AI가 뛰어나가는 속도를 전력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진군하는 속도를 보급병들이 따라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새벽에 나오는 실적과 젠슨항의 어떤 청사진이 말해주는 미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년 동안 보면요 AI가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뭐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 보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엔비디아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1년 동안 23%밖에 안 올랐어요. 과거에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를 소화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엄청난 성장률, 실적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달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끌어오는데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아무리 들어와봤자 엔비디아 주가 올리는데 힘에 부치고 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친구들 주가들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는 잘 못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AI 발전이랑 별개로 이거는 주가 자체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1번이고 이제 주가가 한동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러면 천천히 빠질 것이냐 급하게 빠질 것이냐 그러면 내가 분할 매도를 천천히 완만하게 분할 매도를 할 거냐 빠르게 분할 매도를 치고 나올 거냐 이 전략도 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732조를 계약했다니까 5천억 달러의 이제 계약이 있었다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젠슨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 실적 발표 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실적에 들어가도 되는 거를 왜 미리 말하는 거냐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실적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금 이게 3개월마다 나오잖아요. 그럼 발표할 때 그 다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실적 말고 다음 분기 실적에는 들어갈 건데 이런 주문도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실적 발표 조금 실망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달래주기 용도일 거냐 1번 아니면은 그냥 자신감을 표현해 주는 거냐 이건데 개인적으로 젠슨왕은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대부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젠슨왕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32조가 뻥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게 회계상 이번 분기냐 다음 분기냐는 모르겠다. 이제 이걸 가지고 월가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엔비디아 적정 주가를 얼마로 잡아주냐에 따라서 패닉이냐 어닝 서프라이즈냐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솔직히 내일 알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에 실적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입니다. 전분기가 1.0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4% 분기 3개월 만에 실적이 24%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분기당 0.1달러씩 증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0.1, 0.1씩 싹싹싹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0.24달러가 올라가야 된대요. 24% 증가분을 요구합니다. 왜 갑자기 이번 분기에만 이렇게 이제 과한 부담감을 주느냐. 그래서 좀 약간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어닝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예상은 해보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평균치 높게 잡았지? 근데 저렇게 평균치 높게 잡았으니까 주가가 선반영해서 200달러를 터치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느냐 못하냐를 내일 아침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적정 주가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킹알파도 되게 좋은 사이트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할인 코드 더보기랑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낸 자료인데 미래 현금 흐름으로 이제 다 구해본 겁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뭐 한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가지고 순이익을 기간별로 할인율을 채권 할인율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쭉쭉쭉 빼서 보면은 DCF 모델이 나오는데 이러면 적정 주가가 180달러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180달러잖아요. 네. 지금이 적정가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의견이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유료인데 인베스팅 프로를 쓰면은 유료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업의 자료를 이제 애널리스트들 가격 목표부터 시작해서 뭐 자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은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230달러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닝이면 더 올라가고 쇼크면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30달러를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 평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도 제가 이거 인베스팅 프로도 최근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해요. 시킹 알파랑 둘 다. 그래서 제가 더보기에다 코드 넣어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써보세요. 할인할 때 사면은 괜찮아요. 그 엔비디아 이제 밑에 나온 것들이 또 뭐냐면은 이제 PER인데 보다시피 이제 2026년하고 2027년 회계 분기를 PER을 30배로 보고 있습니다. 30배면은 적정 가격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저렴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지금처럼 잘 나와준다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기가 막히게
딱 사람들이 원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원하는 평균에다가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젠슨항이 기대치를 얼마나 올려주냐에 따라서 목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예상 실적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얘기라고 하는데 실적이 이 속도로 올라가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속도가 있을 때 그때 주가가 환호하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게 시킹알파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2년 뒤에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넣거든요. 물론 이제 2년 뒤에 실적을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의 평균 값인데 이게 막 꼭 정답이다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정보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낸 것들의 평균 값이니까 한번 볼만은 하겠죠. 2년 동안 고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40%대의 성장을 하게 되고요. 내후년에는 20% 중반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해, 다다음 해 때는 성장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성장 속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성장 속도, 가속도로만 치자면. 그런 점에서 약간의 내년부터는 조금 엔비디아도 주춤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젠슨항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젠슨항 입장에서도 GPU만으로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이 차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젠슨항이 무서운 거는 엔비디아 본사도 갔다 와서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한테 이제 복수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3개월마다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보여줄 거야? 이번에 뭐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들에게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일벌레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근데 그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실적이 약간 좀 안 되니까 뭐 피지컬 AI라던가 뭔가 좀 다른 거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젠슨은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계속 뭔가 노력은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를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는 1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1년부터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젠슨항이 이번에 발표를 잘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주가를 좀 올려주는 무언가가 나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순이익 성장 가속도가 꺾이지 않는 모델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픽카드 말고 뭔가 새로운 또 사업 모델, 돈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또 시장의 관심이 또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자리라 이 AI 버블론을 한 방에 깰 수도 있는 자리고 여기서 이제 침몰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을 좀 잘 생각해 두셔라. 너무 풀로 당겨놓지 말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히 잘 밸런스 맞춰 놓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잘 모른답니다. 이거 알면은 저 옵션 샀죠. 여기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저도 믿지 말고 가장 확률 높은 선택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